한 30% 정도는 병원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경우에 70% 정도는요, 병원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요, 오히려 깨진 게 다행이에요. 카메라 이쪽 보면 돼요? 네. 자, 진료를 마치고 오늘하고 좀 설레벌떡 왔습니다. 지난번에 임플란트 영상 중에서 이제 부작용에 관련된 영상을 찍었더니 감사하게도 우리가 조회수가 50만이 넘게 나왔어요. 박수 한번.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의 부작용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시다는 얘기인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병원은 임플란트를 강남역에서만 지금 20년째 됐잖아요. 특성상 다른 병원에서 임플란트 진료받고서 부작용이 생기시거나 불편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임플란트 치아가 깨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먼저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어금니라고 치면은 이 치아가요 6살에 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평균 수명이 요즘 뭐 남자가 80세고 여자가 84세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70년 넘게 이 치아로 버텨야 돼요. 근데 우리가 6살 때부터 온갖 음식들을 딱딱한 것을 막 씹다 보면은요, 이 치아는 유리하고 똑같아가지고 자잘한 금들이 갑니다. 이분은 저희 환자분이신데 흉치도 안 생겼는데 씹을 때마다 아프다고 하셔가지고 병원에 오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냥 치과 의사가 육안으로 봐도 치아에 있는 원래 주름인지 아니면 금이 간 건지 구분이 잘 안 가요. 특수한 장비로 자세히 검사를 해보면요, 이렇게 치아에 금이 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치아 주변에 떼었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그 주변에 금이 가면서 자기 치아가 깨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거는 사춘기 남자 학생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싸우다가 또 남학생들 막 뛰어놀다가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치아 자체가 통으로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자기 치아가 빠지거나 깨지는 거하고 똑같이요, 임플란트 치아도 마찬가지로 깨지거나 또 빠지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셨던 분들의 사진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이분도 임플란트 하신 치아가 이렇게 깨지신 거고요. 또 임플란트 보철 형태로 이렇게 깨지신 분이 계시고, 또 어금니 임플란트도 이렇게 깨져버리셔서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 이분은 임플란트를 심고서 임플란트 틀니 형태로 들어가셨던 분인데요. 씹으시다가 앞니 자체가 그냥 날아가 버려서 깜짝 놀라셔서 이 병원은 못 믿겠다 하셔가지고 저희 병원에 오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임플란트 보철 자체가 통으로 빠지셔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제가 먼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임플란트 치아가 깨진 게 잘못된 것이고 병원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한 30% 정도는 병원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경우에 70% 정도는요, 병원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요, 오히려 깨진 게 다행이에요. 무슨 말 하냐, 깨진 게 왜 다행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이 뼛속에 들어가 있는 임플란트는요, 절대 망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본인 치아를요, 앞니를 한번 이렇게 잡아보세요. 잡고 해봐요, 진짜. 이렇게 잡고 흔들어봐요. 어때요? 약간 움직이잖아요. 네. 자기 치아는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은요, 흔들어 보면 안 움직여요. 임플란트는 뼈하고 바로 붙기 때문에 안 움직이고요. 자기 치아는 치주인대라는 걸로 붙기 때문에 치아가 약간씩 움직여요. 근데 움직이는 게 좋은 거예요. 약간씩 움직이는 이유가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건데요. 임플란트가 안 움직이는 것 자체가 뼈하고 바로 붙기 때문에 자기 치아보다 충격에 훨씬 더 약합니다. 우리가 전체가 임플란트가 아니라 이렇게 자기 치아가 있는 사이에 하나가 빠지셔서 임플란트가 이렇게 심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치아는 안 깨지는데 왜 임플란트만 깨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바로 이 이유예요. 똑같이 이 부분에 딱딱한 걸 씹으면요, 자기 치아는 움직이면서 안 깨지는데 이 부분에만, 이 동네에는 임플란트에만 힘이 몰리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치아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보통 설명드릴 때 이 두꺼비집의 퓨즈를 말씀드려요. 이게 두꺼비집에 있는 이유가 불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퓨즈가 이 안에 있는데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치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과부하가 많이 걸리면 차라리 이 치아가 깨지거나 빠지거나 해버리면 더 이상 이 임플란트 부분에 힘이 안 가기 때문에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보통 환자분들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원장님, 임플란트 치료했는데 음식은 어떤 것까지는 먹어도 되고 어떤 건 먹으면 안 되나요? 딱딱한 총각김치 같은 거 뭐 이 정도는 드셔도 돼요.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은 잘라서 드시는 것이 좋고요. 자기 치아보다 힘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간장게장 같은 거 막 씹어서 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거 자기 치아도 깨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견과류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호두 같은 껍데기까지 본인이 막 깨서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안 될 것 같고요. 또 너무 질긴 음식도 안 좋아요. 오징어 같은 거, 특히 마른 오징어가 치아에 정말 안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것이 좋고요. 누룽지 잘 깨집니다. 생밤 같은 거, 봄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깨물어서 드시는 것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너무 끈적끈적하거나 딱딱한 사탕 같은 것들, 얼음 당연히 안 되고요. 또 너무 끈적끈적한 역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플란트 치아가 깨지는 것은 물론 병원에서 정밀하게 만들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자료화면도 나가고 있지만 요즘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임플란트 치아를 만들기 때문에 또 자기 치아보다 더 단단한 재료를 만드니까 웬만해서 깨지지 않습니다. 다만 치아가 깨졌을 때는 내가 좀 너무 딱딱한 음식을 좀 먹지 않았나? 식습관을 좀 바꿔야 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치료받으신 병원과 상의를 해주신다면요. 임플란트 치아를 잘 교체하셔서 씹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임플란트 부작용이라고 생각되시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 댓글 남겨주시면은 임플란트 치료 후에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치과, 특히 임플란트에 관련된 부분들 제가 설명 자세히 드릴 테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합니다.